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교당영시 주의사항을 시작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시간에 1, 2, 3조. 1, 2, 3조를 보통 저희들이 그냥 간단하게 문답감정 해오 이런 말로 많이 쓰죠. 근데 이번 시간에는 4, 5, 6조인데 여기에 이제 입선, 예회, 이게 집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모이는 거죠, 모임. 법의 모임. 네, 성격이 나오고, 그 다음에 6조에서는 이제 교당을 다녀간 후에는 어떻게 해라. 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4조가 내용 이렇게 돼요. 매년, 그러니까 매년이죠, 매년. 매년 선기, 이게 선을 나는 기간. 선기에는 선비, 선언을 가는데 그냥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거기도 진행을 하고 뭘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니까 선비를 미리 준비하여 이 미리라는 말이 어디 나와요? 상시홍역 주의사항 2조에 미리 연마. 근데 여기 미리 준비 이렇게 나와요.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선언. 지금 사람들은 미리 준비하여 이렇게 써요. 근데 이게 옛날 말투죠. 미리 준비하여 그것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선언이 등장합니다. 선언에 입선하여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선언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훈련원. 이게 선언 똑같은 말을 훈련원이라고 하죠. 입선이 바로 정기훈련에 참여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선을 한다 또는 정기훈련을 받는다고 할 때 원불교에서는 이것을 전문 공부라고 합니다. 그 분야에 오롯하게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는 공부, 거기 오롯하게 하는 공부, 그래서 이 전문 공부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이게. 여기 참 할 말이 많은데, 일단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보게요. 개념부터 따져보면, 선기, 선을 나는 기간, 이렇게 나오죠. 선기 하면 보통 언제부터 언제. 그 초기 교단 제가 한번 쭉 설명한 적 있죠. 이 정기훈련 때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 언제부터 언제의 기간. 그래서 중앙총부, 익산총부, 이게 중앙에서는 주로 대종사님 당대 때 동하선의 형식으로 das죠. 동하선 형식. 그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3개월씩. 3개월, 3개월. 예, 여름철 3개월, 겨울철 3개월. 에서 6개월. 그러니까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6개월 정도를 참여를 해라. 그게 돼 있어. 이게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매년 이렇게 해야 되냐? 과연 이렇게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냐? 자기 그 삶의 그 기간에서 자기가 발심을 내서 난 몇 차례 정기훈련을 그 해 이렇게 나겠다. 이런 것이냐? 이런 것도 우리가 논의할 사항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매년을 진짜 그 수학적으로 매년 정기훈련을 나야 된다고 하면은 우리 원불교회 입회를 한 교도님들에게는 매년 훈련을 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되겠죠. 많이 그런다고 하면. 근데 저는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매년 나라는 이 말을 자기 삶에 있어서 그래도 날 수 있을 때 몇 차례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나와라. 이렇게 이걸 이해하고 싶어요. 지금 수학적 계산을 매년 나라고 하면 이걸 안 나오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훈련을 날 수 있을 때 훈련을 어, 훈련을 날 때 충분히 나라 이것을 매년이라고 저는 읽고 싶습니다.
선기, 어느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때도 제가 말할 때, 대종사님 당대에도 원칙적으로는, 만일 동선을 나든 하선을 나든 3개월씩을 놨지만, 기간을 줄여서도, 이게, 그걸 줄여서 나죠. 줄여서도 나고, 요즘으로 말하면 집에서 이렇게 내왕하면서 나는 자유성계. 그러니까, 정식 선언이 있고, 이렇게 줄여서 나는, 기간을 줄여서 일정 기간만 나는 그런 성객도 있고, 또 형식에 있어서는 숙식을 그 훈련에서 하는 훈련도 있지만, 이렇게 뭔가 내왕을 요즘으로 말하면은, 어떤 우리 매체를 이용해서 요즘으로 말하면은 있잖아요. 뭐, 줌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어, 형식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언, 지금 훈련원에 과연 그것도 이것이 선언이라는 말도 그때도 그랬잖아요. 대종사님 당대의 그 형식에서도 그러니까 익산총부가 훈련원 역할을 그 동화선 때 했지만 지방선이라고 해서 그 지방의 교당에서도 훈련을 나면 훈련원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개념 정립에 있는 거예요. 과연 선원은 교당이냐 이겁니다.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만일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면 동그라미가 이렇게 겹쳐 있는 것 같아요. 요렇게, 요렇게. 그 안에 공통 지점이 있죠. 한편으로는 교당에서 선원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선원이 따로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다. 지금 우리가 훈련원이라고 하면 교당은 아니잖아요. 따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공식적으로도 교당 자체에서 나는 훈련은, 예를 들어서 훈련을 날 수는 있어도, 훈련한 개념으로 하지 않고 그냥 훈련을 진행했다. 이렇게 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교당에서 훈련을 나면 그 교당이 여기서 말하는 선언도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초기 교단에서 지방에서 난 선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점도 우리가 이렇게 좀 상황에 따라서 교당이 한편으로는 선언도 되고 또 선언은 교당 역할에서 좀 달리 독자적으로 역할도 되고 두 면이 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비를 미리 준비하라는 것을 보면 향후에 예를 들면 우리 헌공봉투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항목이 있잖아요. 거기에 어찌 보면 이 내용으로 보면 교당내용시 주의사항 내용으로 보면 거기에 선비가 항목에 들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지금 우리는 그런 내용은 없고 교당 뭐 유지비 있고 막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보험금 있고 뭐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만일 그 내용이 없으면은 헌공금은 선비에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된다. 이 내용을 해석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교당령 주의사항 4조가 그 선비와 관련돼 있는 내용이잖아요. 선비를 미리 준비해서 이 입선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선비를 따로 본인이 내는 것도 있지만 교당에 헌공하는 그것의 선비의 준비가 헌공의 내용에 있어야 되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교당의 역할 중 하나가 교도님들이 이렇게 입선을 할 수 있도록 정기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물적 기반도 교당에서 역할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이 내용으로 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언을 대종사님이 어떻게 불렀냐. 대종경상에 보면 선언을 마음소 길들이는 곳. 이게 대종경 수행품 54장에
마음소를 길들이는 전문처죠. 이게 선언으로. 그리고 마음 치료하는 병원. 이게 대종경 수행품 56장.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병을 치료하는 병원이다. 이런 개념을 선언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고, 선에 드는 입선을 어떻게 보냐면, 마음 난리를 그러니까 이렇게 다 다스리는, 정난하는 병법. 이렇게 선을 나는 것을 그런 마음 난리를 이렇게 다스리는 병법으로 보고, 심전농사, 마음밭을 심전농사 또는 심정개발. 그리고 이게 아까 그 병법은 대종경 수행품 58장, 그 다음에 심전농사와 심정개발은 대종경 수행품 59장. 이곳에 아주 상당히 내용이 길게 논의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같이 좀 그 입선해라는 이 내용을 할 때는 이 대종경 이 품을 같이 읽으면서 이렇게 그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선언은 계속 나오지만 선언 입선한다는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이죠. 일정한 기간 동안 거기에 정신수양과 사리연구를 주체를 하는 전문 공부를 하는 그러한 단련자이다. 뭐 이렇게 논의해 볼 수 있는데 좀 지나가고 좀 뒤에 한번 또 자세하게 한번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5절 보면 매 예외 날에는 예외라는 말이 등장해요. 예외 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하여 놓고, 처결이 뭐예요? 미리 다 이제 이렇게 뭐 해야 될 일을 다 미리 마무리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해놓고, 그날은 언제예요? 그날이 예외날,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 이게 전심 나옵니다. 이게 전무 출신 할 때 그 전심이잖아. 오롯하게 한다, 공부에. 참 이것도 현실에서는 굉장히 참 지금도 뭐 예외날 일요일 날 뭐 오전 시간 내기도 그렇게 만만치 않는 것인데, 이 내용으로 보면 오전 오후 뭔가 프로그램 이렇게 공부의 내용이 되게 돼 있어야 되고, 초기교단에서도 예외날에 오전부, 오후부 이런 활동들이 계속 상당 기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전부, 오후부 이렇게 할 정도로 그날은 공부에 전력을 해라. 그리고 웬만한 일이 있으면 초기교단에서 그 예외날에 뭐 행사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그날 해결을 했어요. 오전, 오후를 통해서 다 해결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초기교단에서 이 예외가 지금 우리가 한자로 보면은 10일마다 보통은 꼭 그렇게만 볼 수 없고 일정한 기간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를 일정한 기간 동안. 옛날에는 일정한 기간을 10일로 봤는데 지금은 7일로 보죠. 그러니까 이제 주일, 주마다. 그래서 우리가 주마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지금은. 근데 이 예외가 일정한 기간마다니까 옛날에는 10일마다. 그래서 삼순일 하는 거죠. 삼순일. 그래서 옛날에는 6일, 대인사님 당대에는 음력 6일, 16일, 26일 이렇게 법회를 주로 봤죠. 그러다가 이제 일요일을 이렇게 수용하니까 일주일 단위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일주일 4주 법회를 주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3주 법회를 본 거죠. 3주가 아니라 3예외를 본 거죠. 그래서 3예외록이라는 것이 초기 교단 기록물에 쭉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랬을 때 이 일정한 기간마다, 지금은 일요일이죠. 일요일에 그 전에 미리 모든 걸 쳐놓고 일요일 날에는 공부에 전심하라. 공부가 뭐예요? 우리로 한번 이게 지금 사막 공부도 되고, 사막팔조 사은사요,
뭐 이렇게 되겠죠. 또 이걸 달리하는 수행도 되고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초기계단에서 중요한 문건 중 하나가 있어요. 이 교재 135쪽, 171쪽 한번 펴보세요. 171쪽. 171쪽에 보면 예외를 존중히 하라 해서 전음광 선진이 썼던 내용이 있는데 이 중에 두 번째 파트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외 그날만큼 오로지 공부에 주력하여 성의를 권장하고 지행을 촉진함에 있으니 예를 들면 기회나 비용이 미급하여 동하 이게 여름 그 겨울과 여름 양기의 전문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예외라는 그 정의가 나옵니다. 예외가 매년 36일의 정기 입선일처럼 되어서 훈련을 더하게 되었으므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외를 정기 훈련격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의하기를 예외를 준 정기 훈련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에는 예외는 상시 중 정기 훈련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얘기는 초기교단에서 논의되는 내용이니까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고 이 예외의 중요성은 대종경 수행품 7장에 등장하죠.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봉독해 보겠습니다. 대종사 선원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영광의 교도 한 사람은 품삯 얼마를 벌기 위해 예외날 교당 근처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 하니 그대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제자 사례기를 나중에 얘기했지만 한제자가 문정규 선진입니다. 그 사람이 돈만 알고 공부에 등한하는 것은 잘못이오나 만일 그날 하루에 먹을 것이 없어서 부모 처자가 줄이게 되었다고 하오면 하루 예외에 빠지고라도 식구들의 귀한 굶주리고 추위 말하면 요즘 말하면 기름 있어야 보일러도 떼고 우리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기름도 사야 되고 땔감도 사야 되고 식량 먹을 것도 장만하고 그 말이죠. 기한을 면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말이 그럴듯하나 예외는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니니 만일 공부에 참 발심이 있고 공부에 참 발심 나옵니다. 법의 가치를 중요하는 사람이라면 그동안에 무엇을 하여서라도 예외날 하루 먹을 것은 준비하여 둘 것이거늘 예외날을 당하여 비로소 먹을 것을 찾는 것은 벌써 공부에 등한하고 법에 성의가 없는 것이라. 그러므로 교당영시 주의사항에도 미리 말하여 교당영시 주의사항 몇 조? 5조죠. 5조에 미리 말하여 둔 바가 있는 것이며 또는 혹 미리 노력하였으되 먹을 것이 넉넉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러우 사심이 없이 공부한다면 자연 먹을 것이 생기는 이치도 있나니 예를 들어 말하면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 배 밖에 나오면 안 나오던 젖이 나와서 그 철럭을 먹고 자라는 것과 같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예외 출석이죠. 법회 출석과 그 법에 이게 법문을 공부하는 것을 그 중요성을 강조하신 거죠. 굉장히 강조한 거죠. 자, 이게 앞에 이번에 그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입선 공부고 하나는 예외 참석이죠. 요것을 우리 그 예전 지금 원불교 이 전서에 보면 예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법회에 대해서 법회가 우리가 지금 법회 일코로 예외로 해야 되는지 이 개념이 좀 그래요. 예전상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법회를 두 종류로 나눠요. 하나는 정례법회. 이렇게 기간이 딱딱딱 정해진, 그리고 수시법회. 그냥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때 그 법회를 여는 거죠. 근데 이 정례법회를 또 둘로 나눠요.
원래 법회. 이게 그 월에 정해진 거죠. 우리가 지금 뭐 첫 주 법회, 둘째 주 법회, 셋째 주 법회, 넷째 주 법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원래 법회예요. 그리고 연례 법회. 연마다, 연 기간마다 하는 연례 법회가 있는데 이 원래, 원래 법회에는 예외가 있고 또 야외가 있어요. 우리가 야외를 3-6일 예외 볼 때는 주로 3월 이렇게 첫 주, 월초, 우리는 월초에 본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4주 할 때는 언제 했던가, 예전 찾아보면 나와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그리고 연례법회가 바로 동화선. 그러니까 동화선도 예전상에는 법회의 종류 중 하나인 거죠. 이 동화선 예전 법규로 따지면, 그리고 특별 강습회, 뭐 이게 강습회 같은 걸 연다든지, 우리 옛날에 특별 강습회, 뭐 교리 강습회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연례법회 중에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겠어요? 앞에 4조에서 입선은 뭘로 보겠어요? 연례법회죠. 입선은 예전상으로 보면 우리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죠. 예전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예전상으로 보면 이게 연례법회가 되고 여기 예외는요. 예전상으로 보면 원례법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이게 입선하는 것은 동화선 연례법회의 개념으로 그와 준하는 것을 여기에 다 포섭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예외는 원례법회, 이게 매주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뭐 주변 또 법회도 여러 법회가 있잖아요. 이렇게 수시 법회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규칙적인 법회가 있으면 다 예외로 포함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원칙상 한번 얘기를 해본 겁니다. 우리가 법을 소중히 한다. 여기 나올 때 법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럼 과연 법이 뭐냐? 이거 중요해요. 법이 뭐냐고 물으면 그냥 저는 거의 반자동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론상 진리에 근원하는 사은사요 사막팔조가 바로 우리의 교법이다. 우리의 법이다. 법공부다. 아주 그냥 고민하지 말고 그냥 물어보면은 꼭 뭡니까? 그냥 뭐 푹 나오듯이 그냥 일단 하고 본다. 일단 던져놓고 이론상 제 근원하는 사은사요 사막팔조가 바로 우리가 법을 공부하는 거다. 공부하는 것도 뭐냐? 물어보면 바로 이론상 진리 근원한 사은사요 사막팔조를 바로 우리가 단련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보게 됐고, 대종사님 당대 때 우리가 지금 예외죠. 3예외 때 주로 뭘 했냐면 프로그램의 내용이 그 프로그램 내용이 강연, 경강, 지리문답을 법인문답, 경인문답, 의지문답 이렇게 달리도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의도문답이라고도 의도문답도 하고 감상답, 그리고 대종사님 법설 이런 게 주된 내용이에요. 예외가. 지금 예외는 상당히 신앙을 강조하고 막 그랬어요. 한때 우리도 저희가 교무가 됐을 때 법회 신앙심이 없다 막 이런 소리를 했어요. 가지고 사실은 우리 현재 의식에 신앙과 관련된 의식이 우리 옛날보다도 더 추가되어 있는 면이 있습니다. 신고가도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고요. 또 뭡니까? 우리 성가도 새성가 이 126장 다음의 내용에도 신앙적 관련된 성가 내용이 많아요. 뭘 주시옵소서, 뭔가 이렇게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내가 그걸 거부한다는 말이 아니라 약간 좀 이렇게 좀 현행 비판적 얘기를 하면 그걸 안 하겠다는 막 얘기를 듣는데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대종사님 당대 때는 주로 이 법회라는 것이 성격이 뭐냐면 해도를 단련하는 것이 중심이었어요. 이건 기록들을 쭉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내용이 주로 강연, 이제 경강이죠. 지리문답 여러 가지 이렇게 말이 언어는 그때그때 조금씩 이렇게 달리 써요. 지리문답 안에도 또 의도문답도 있고 감상담, 대운사님 법설 뭐 이런 걸 통해서 해도 우리 지혜를 단련하게 하는 것이 그 예외의 중요한 내용이었다. 이런 지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자, 6조 봅시다. 교당에 다녀갈 때는 어떤 감각이 드었는지, 어떠한 의심이 발각됐는지 소득유문을 반조하여 본 후에 반드시 실생활에 활용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교당에 다녀가고 나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무엇을 교당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할 때, 어떠한 감각이, 이 감각, 의심, 이런 것은 앞에 우리 1, 2, 3조에 쭉 등장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소득, 뭐, 예외를 받든지 뭐가 됐든지 소득이 있는지 유무를 돌이켜 봐서 그걸 가지고 실생활에서 활용하기를 주의할 것이냐. 이게 교당 내양주의상의 결론이죠. 교당을 다녀가면 이걸 해야 된다. 이게 이 내용을 부연하는 말씀이 대종경 부촉금 14장에 등장해요. 근데 이 말 14장에는 이제 우리 대종경에 정리해서 올라갔는데 이 초고가 있어요. 이 말씀이 뭔 말이냐면요. 그 최후설법, 소태산 대종사의 최후, 공식적 석상에서 했던 마지막 그 법설이 있어요. 대학전에서 한 거죠. 이때 나오는 얘기가 조금 더 내용상 실감난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봉독해 볼게요. 이 내용은 대종경 부촉금 지금 읽을 내용은 14장하고 통하는 말이지만 초기에 조금 뭐라 할까 이렇게 막 좀 직접적 설명들이 좀 있어요. 그거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예외의 내참 와서 참여하는 거죠. 내참하는 것은 마치 장꾼이 장 보러 온 것과 같나니 기왕에 장을 보러 왔으면 내 물건을 팔기도 하고 남의 물건을 소용대로 사기도 하여야 장에 온 효력이 있을 것인데 만일 내 물건을 내놓지도 않고 남의 물건을 사지도 않으면 장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 이 내용이 교당연시 1조에 문답해라, 감정을 얻어라, 이렇게 감각된 거 있으면 감정을 얻어라, 특별히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해오를 얻으라고 돼 있잖아요. 그 내용을 이렇게 장과 이렇게 해서 말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제군이 열흘 동안, 그때는 열흘마다 예를 보니까, 이게 열흘 동안 집에서 모든 경계를 지내는 가운데 처리 잘한 일이 있다거나, 심신작용, 이렇게 상시용령 주의상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그 처리를 잘한 것이 있거나, 혹은 인간 생활에 필요한 법을 알았다거나, 또는 교과서, 경전이죠, 교과서가. 참, 대종사님 경전이라고도 안 해요. 대종사님 보세요. 그냥 교과서라고 해요. 지금도 우리를 교과서라고 하면 우리가 교과서다. 참 그렇잖아요. 대종사님 이런 분이에요. 여기다가 막 뭔가 막 종교적 뭐죠? 약간의 환타지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빼버리시려고 해요. 지금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태도잖아요. 자, 교과서를 보다가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잘 기억해 두었다가 예언 날이 되거든 와서 유익된 말은 대중에게 알려도 주고 의심권은 제출하여 한 가지씩 배워도 가며 또는 연사의 말을 잘 들어두었다가 일상생활에 보감을 삼는다면 공부가 자연히 잘 되어서 그다음 중요해요. 견성도인도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법회
이런 걸 보면은 예외를 보고 뭐 한다는 것은 대종사님이 견성도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지, 막, 뭔가 막 신앙 있어서 멋있어 막, 복을 받고 막, 그게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견성도인 나오죠. 견성도인도 무려, 이 한자로 무려가요, 그 수가 예상보다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견성도인도 많이 나올 수,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건을 나오죠. 이 예를 이렇게 보면은 견성도인이 나온다고. 이런 말은 좀 아까워요. 대종경이 좀 들어갔으면. 안 들어가도 말이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좀 뭡니까? 정체성이 좀 확실하다. 그러니까 얘를 보고 견성도인을 만들려고 하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읽어볼게요. 그 쉬운 길을 알지 못하고 옛날이면 바쁜 가운데 쫓아와서 이렇게 우두커니 앉아서 돌기나 한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나는 옛날 건성으로 다니는 사람을 건달 장군이라 하나니, 옛날에 건달 장군들이 있었나 봐요. 건달 장군 좀 알아봐야 되는데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이 그냥 건성거성 그냥 장군이 그런 장군이 있나 봐요. 여러분은 지금 나의 한 말을 범연히 듣지 말고 각걸 명심하여다가 매 예외날에는 공황공내가 없도록 주의하는 동시에 막대한 효과가 나타나기를 재상 부탁합니다. 이게 조금 더 조금 의미 있는 말들이 있어서 이거 읽어봤어요. 육조는 이 내용으로 잘 파악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예외 참여 등 교당량치 주의사항을 잘 실행하면 견성돈이 많이 날 것이라는 이 격려의 말씀을 우리가 교당량치 주의사항에서 이것들 좀 잘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자, 제가 요 얘기를 좀 화면 공유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월말통치 월부 회보에 나타나는 부당량 주의사항의 내용인데, 이 중에 몇 가지를 먼저 한번 독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언의 일일, 선언을 그날 그 상황을 설명한 건데, 여기 보면은 교당량치 주의사항 5조인 예외 참석의 중요성과 법을 소중히 하는 자세에 대한 예시를 들어 부연해 주신 법설이 등장해요. 공부에 발언이 있고 법의 가치를 존중히 한다면 예외날은 공부에 전심하기 위해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하여 예외 시간을 확보해 두며 만약 그렇지 못하면 공부에 등한하고 법의 무성의한 태도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대종경 수행품 7장에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 내용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시창 월말통신 제42호 원기 17년 1932년 음력 11월이니까 11월 17일 오전 10시 반에 이렇게 기록이 정확히 돼 있어요. 이게 남선원이 어딘지, 익산 남선원이면은 한때는 표기되어 있는 것이 지금 그 종법실, 옛날 영춘원, 옛날이 아니라 영춘원이라고 부르잖아요. 거기를 남선원이라고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건 정확하게는 모르게도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 얘기 쭉 나오잖아요. 갖고 주위의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 누구를 묻냐면은 여기 문정규 묻죠. 문정규 대답하고 이것을 또 이공주에게 또 묻고 해서 답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대종사님께서 이제 최종으로 말합니다. 내가 또 말하여 줄 것이니 들어보라 하신 후 가라사대, 근본적으로 이 일의 본체를 들어서 말한다면 우리의 예외가 날마다 있는 바가 아니요 10일 만에 한 차례씩 당하는 날이니, 요즘은 일주일이죠. 만일 공부에 참 발언이 있고 법의 가치를 존중히 아는 자라면 그 열흘 동안에 무엇을 하여서라도 예배날 하루 먹을 것을 준비하여 둘 것이다.
그리하거늘 그 열흘 동안에는 아무 준비 없이 놀다가 유엔날을 딱 당하여서 먹을 것을 찾는 것은 벌써 공부에 등한하고 법의 무성의한 표징이 드러나지 않았는가. 고로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부인이 교무부에 와서 하는 책임 제5조에 미리 마련해 둔 것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당정치 주의사항이죠. 이를 보면 정규에 묻는 말의 본의가 근본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나니 길게 언론할 필요가 없거니와,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죽도록 열흘 동안 노력은 하였으나 그날을 당하여 먹을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로 사심이 없이 공부에만 전력할 생각이 있으면 자연 먹을 것이 생기는 이치가 없지 않나니, 그것은 예를 들면 저 철없는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의 배 밖에만 나오고 보면 우연히 안 나던 젖이 철철 쏟아져서 그 철록을 벗고 장양되는 것 같나니라 하시더라. 이게 지금 대종경 수여품 7장에 이렇게 상황이 쭉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것을 정리되어 있는 말이죠. 예외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이제 6조와 관련돼서 한번 살펴볼 것이 있어요. 의견안이 있어요. 교무부에 와서 하는 책임 6조 실행 방법에서 제안인이 조정건이고, 월말통칭 제31호 시창 15년, 1930년 8월 16일에 기재된 것인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공타원 조정건이 제가 응용 주의사항 6조로 마음 길들이는 고삐를 얻고 교무부에 와서 하는 책임사항 6조로 마음 길들이는 방법을 배우자고 역설하며, 그중 교무부에 와서 하는 책임 즉 교당령 주의사항을 잘 실행하기 위하여 매월초, 이게 첫 법회죠. 첫 예외죠. 매월초 6일 오후에는 교무부에 와서는 하는 책임 6조의 문답을 하는 예외일 날로 삼자는 의견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소태단 대종사가 보소를 해서 첨부하시기를 두 번째 예외죠. 16일 오후는 의견안 제출의 예외일로 모여서 의견을 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26일은 의견 심사의 예외일로 삼자고 이렇게 제안해서 이게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이게 교당령 내용주의사항 6조의 실행 방법 중 하나가 된다고 봅니다. 이건 한번 읽어볼게요. 고난은 지난 7월 16일 단회 석상에서 본인이 구두 제의로 변변치 못한 의견 1건을 발표했던 것인데, 외람이 종사주 대종사님의 허락하심과 아울러 대중첨이 여러분의 찬동을 얻어 드디어 채용의 영광을 입었음은 실로 기쁘지 그지 없는 바올시다. 지금 지금 이에 정식으로 그때 구술하였던 취지와 또 겸하여 대종사님의 말씀으로 약간 증보된 의견을 삼가 기록하여 중앙연구부의 보존권으로 제공하나이다. 당초 본인의 뜻과 취지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남녀 대중은 모두가 공부할 발심과 부처될 소원으로 이 자리에 그치온 바, 공부를 잘하여 부처가 되기로 하자면 무엇보다 우리 공부의 강령인 제가 응용 주의사항, 상식응용 주의사항 6조와 교무부에서 와서 하는 책임사항, 교당령 주의사항 6조를 성실히 이행하여, 이거 재밌어요. 부처가 되려면은 상식형 주의사항과 교당령식 주의사항을 하면 성불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잘 우리가 이해해야죠. 제가 응용 주의사항 6조에서는 마음 길들이는 고삐를 얻고, 교무부에 와서 하는 책임사항 6조에서는 마음 길들이는 방법을 배워서 지인세에 들어가, 세상에 들어가 육근을 동작하고 사용할 때에는 그 고삐를 단단히 잡고 교무부에 돌아와 여유가 있는 시간을 얻으면 그 방법을 철저히 강론하고 연마하여 항상 일념의 공부심을 놓지 아니하고 진진불식, 나하고 쉬지 않는, 오래오래 계속 한다는 거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의 공부계의 현화 상세, 상황, 그 어떤 상태를 살펴보면 제가 응용 주의사항 6조에 대한 연습과 실천에는 많은 주력을 하시는 모양이오나, 상식 응용 주의사항을 좀 하는데 교무부에 와서 하는 책임 6조 이행, 교당정치 주의사항 이행에 대해서는 아무도
용의가, 그러니까 이게 잘 사용하려는 것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용의가 적다는 것은 사용할 그 의지가 적다는 것은 너무나 외람된 말씀 가스가 없고 우선 이 말씀하는 본의부터도 그 6조를 철저히 이행치 못하는 것이 매우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무성의하여서만 그리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행코자 하는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이행되지 못하는 것이 허다하니 즉 공부인이 한가한 틈을 얻어 문답하고자 하면 교무부의 사무분망으로 인하여 교무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교무들이 바쁘고 뭐 다른 일하고 해서 교당에 없다는 거예요. 뜻을 도달치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문답할 말이 사소 세밀하여 당자 스스로 변변치 못한 것으로 간주하고 마는 수도 있어 그럭저럭 이행되지 못하고 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하다는 거죠. 뭐 문답하려면 아유 그 사소한 걸 뭐라고 문답을 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의견으로서는 문답 시간 특설의 필요를 느꼈사온 바 시일로는 매월 6일, 이게 첫 예외죠. 초 6일 오후 시간이 여유가 있사오니 우리는 그 시간을 이용하여 교무에 와서는 책임 6조, 교당량주의상 6조를 정식으로 문답하였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 개인이 자기의 10일 동안 경과한 중에서 다만 한 건이라도 규칙적으로 이행케 하고 보면 이행하는 당사자의 공부상 방향로를 용이히 잡을 것은 물론이거니와 방청하는 듣는 대중에게도 그 모든 감각감상권이며 심신장애, 이게 심신장애 처리권이며 문목, 이게 의두, 문목권 등의 제출에 많은 이익이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구술하여 마침내 대종사님께 없어 일일이 청취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허락하시고 인하여 말씀하시기를 매월 16일 단에는 회무가 너무 복잡하여 매우 곤란하니 당일 회무 1인 의견 제출 및 심의에 대해서는 제출은 16일 하더라도 심의만은 26일 오후로 결정함이 좋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즉 매월 초 6일 오후는 교무부에 하는 책임 6조의 문답 예외일로 또 16일 오후는 의견 제출 예외일로 26일 오후는 의견 심의 예외일로 된 셈입니다. 이렇게 교당유양시 주의사항에 대한 그 방법론에 대한 초기 교단의 고민이 있어요. 끝으로 화면 중지하고 읽어본 것 중에 제가 이제 이걸 왜 읽어보냐면 초기 교단도 이 상시용량 주의사항과 교당유양시 주의사항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많은 의견 방법론에 대한 제안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해봤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한번 예시를 해본 거예요. 지금 저희들만 고민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려보려고 그 의견을 낸 겁니다. 그래서 6조에 모든 6조 보면은 교당에 다녀갈 때 다녀갈 때 쭉 나오잖아요. 교당 다녀가면 어떻게 해라. 그것도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보시려고 한 거예요. 자, 이 교당량 주의사항에 대한 전체적인 이공주 선진께서 이렇게 뭔가 회의, 뜻을 풀어놓은 것이 있어요. 그걸 좀 마무리를 하면서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다시 화면 공유 해볼게요. 여기 지금 나오는데 제가 공부인이 교무부에 와서 하는 책임, 이게 감상으로 뜨죠. 월말통지 제19호에 1929년 9월분에 있는 내용인데 구타원 이공주 선진께서 월말통지 제19호에 일기법 시행의 방식으로 발표한 내용인데 그중에 교당유양시 주의사항, 그러니까 제가 공부인이 공부에 하는 책임, 처음에 제목이었죠. 이 내용을 기술하고 있어요. 교당유양시 주의사항을 일기조사의 조목으로 삼고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공부인이 교무부에 와서는 책임 6조로 말하여도 또한 그렇습니다. 이게 교당양시 주의사항이죠. 교당양시 주의사항 제1조는 제가 공부인이 제가하여, 이 제가라는 말은요, 지금 제가를 말한 게 아니고 상시를 말한 거예요. 상시, 일반 상시. 예. 제가 공부인이
제가 하여 공부를 한다 하나 삼강령 힘을 완전히 얻지 못한 소치로 물론 공부의 방식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무부에 오거든 제가 공부할 때는 이게 상시 응용을 할 때는 상시 훈련 공부를 할 때는 경고한 사항을 일일이 문답하여 알지 못하던 것을 배워가라 하시며 이게 문답해라는 소리잖아요. 1조는요. 2조는 견문간에 감각된 일이 있으면 해당 교무부 지금으로 하면 교당이죠. 와서 감정을 받아 그 지식을 넓히라 하시며 제3조는 우리 교과서인 취지규약, 경전이나 그 대종사님 법설이나 이런 데서 특별히 의심된 바가 있으면 교무부, 이게 교당이죠. 교당은 양해. 그러니까 양해를 얻으라. 이 양해라는 것은 헤아릴 양, 풀해. 그 뜻을 헤아려서 풀어라. 4조는 매년의 양도, 그러니까 동선, 하선이죠. 입선을 못하였거든 다만 2, 3개월이나 주 2개월이나 3개월이라도 전문적 훈련을 받으라 하시며 이때도 6개월에 다 못하면 뭐 2개월, 3개월이라도 해라고 이렇게 나오죠. 5조는 매월 3예회, 이게 6일, 음력 6일, 16, 26이죠. 당대는 지금은 일주일 4주죠. 3예회는 반드시 교무부에 와서 지금 교당이죠. 와서 공부에 주력하라 하시며 제6조는 교무부, 교당에 오거든 형식으로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다녀간 효력의 유무를 대조하여 교무부, 교당에 온 가치를 드러내라 하시미니 공부하는 우리로서는 또한 또 이 6조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얘기를 해봤습니다. 요 교당량주 주의사항이 대종사님이 성불, 뭐 부처가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부처라는 용어만 쓰면은 우리가 기존의 불교적 그 개념으로 가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용어를 이렇게 차용해서 쓰죠. 대종사님께서 차용, 제가 차용이라는 말을 씁니다. 빌려 쓴다는 거죠. 그러나 이 부처가 되는 공부, 부처가 되는 방법은 정기훈련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상시응용 주의사항과 교당량치 주의사항을 통해서 부처가 된다. 원칙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되는 공부를 한다 해도 말을 할 때는 상시응용 주의사항 얘기를 하고 교당량 주의사항을 위해서 거기에 정신수양 사리연구 사막 공부가 있고 동과 동정 간에 동과 12회가 밀접할 때하고 12회가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둘 때 이 간에 어떻게 공부하냐는 방법은 쭉 등장해요. 이런 내용으로 부처되는 공부도 얘기를 하고 성불하겠다는 얘기도 얘기를 해야지. 그냥 막 부처 성불 얘기만 하면 벌써 이제 있잖아요. 대종사님의 법설이 거기서 법설로 부처되는 공부도 설명을 해야 설사 부처되는 공부라고 말을 해도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공부길은 정기훈련법, 상시훈련법이 있는데 상시훈련법은 상시응용주의상, 교당량주의상 이걸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원칙적인 얘기를 일단은 너는 얼마나 잘해? 그러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공부길이라고 하잖아요. 공부길은 분명히 말을 해야 됩니다. 이걸 말하면은 대종사님하고 우리가 연애를 하면 눈이 맞는다고 하잖아요. 눈이 안 맞죠. 만나긴 한데 생각은 딴 생각하는 거죠. 딴 사람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대종사님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 상시훈련법, 특히 오늘 말하는 교당량시주의, 당대에도 교당량시주의법이 뭔가 조금 이렇게 더 잘해보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많이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